달걀에서 살충제 DDT 성분이 검출된 영천과 경산의 양계 농가의 닭에서도 DDT가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닭은 국내 식품공전 잔류 허용 기준치도 초과했습니다. 경찰이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으로 성교육을 한 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 지원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한 달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면서 재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타격을 받아온 경상북도가 이번 기회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맹독성 제초제인 DDT 성분이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됐습니다. DDT 검출량은 오히려 닭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달걀보다 닭의 농약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란에서 맹독성 제초제 DDT 성분이 나온 영천과 경산의 토종닭 농장. 닭에서도 DD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모두 12마리를 검사했는데 빠짐없이 DDT가 나온 겁니다. 특히 한 마리씩은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0.4mg 이상이 검출됐습니다. 놀라운 건 계란에서는 DDT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오히려 닭에서 더 많은 독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DDT가 38년 전 판매 금지돼 두 농장 모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농장이 과거 사과와 복숭아밭이었던 곳이어서 방사된 닭이 DDT가 잔류된 흙을 쪼아 먹으면서 체내에 축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북도는 살충제 계란 농장에 이어 문제가 된 DDT 검출 농장 산닭에 대해서도 뒤늦게 출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영천 농가의 닭은 지난해 대구의 한 한의원에 800여 마리가 출하돼 보신용으로 판매됐고 경산 농가는 지인 등을 통해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계란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닭은 더 많은 살충제가 체내에 축적됐을 수 있고 이런 산란계가 얼마나 유통됐는지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잡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계장에 가게 되면은 잔류물질 검사를 합니다. 유통되는 닭은 다 그 잔류물질에 다 그거 안전하다. 하지만 도계장에서는 항생 항균제 검사 위주고 농약 검사는 연간 몇 개 샘플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식당이나 재래시장에 나오는 닭은 아예 걸러지지 않고 이력 추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중사인들이 사서 우리 도매해 줬는데 그 누구 어디가 사는 게 뭐하노? 모르지. 어느 농장에 왔노? 모르지. 계란에 이어 닭고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봉사활동원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으로 예정에도 없던 성교육을 했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 관계자가 지난 6월 3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겠다면서 보여준 영상입니다. 에이즈와 동성애, 충격적 진실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한 강사가 동물이나 시체 사진을 띄워놓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동성애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영상을 봐야 했습니다. 학교나 학부모의 사전 동의도 없이 어린이집이 예정이 없던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초등학생 18명 모두 피해 정도에 따라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초등학생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전문 기관들의 자문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정신건강, 심리치료 기관들의 영상을 보낸 결과 부적절한 것은 물론 이를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부원장 52살 A씨 등 3명을
아동에 대한 정서적,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인 달서구에 이 어린이집의 위법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면서 재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농업 부문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상북도는 이번 기회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10억 달러를 넘어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농축산물 무역 적자 폭도 FTA 발효 전 59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5억 달러 수준으로 10%가량 늘었습니다. 농축산물 개방폭은 중국이나 칠레, 호주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일본과의 쇠고기 하나만 해도 한 8% 정도 관세를 매기는 걸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26년 정도까지 관세가 쇠고기만 해도 완전 철폐되는 걸로 되어 있는 등 좀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는 경상북도에는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관세율 개선과 개방폭 축소 등을 재협상 카드로 내세울 경우 무역 수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는 농업 분야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경상북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FTA 이제 개정 협상의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그렇게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국이 지난 5년 FTA 협상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경상북도는 우리 정부의 농산물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몸도 가누기 어려운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이 한 달 넘게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행활동 보조제도가 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정경혜 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일상생활에서 주변인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하지만 장애 등급 상급 판정을 받아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하루 1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너무 화가 나. 이처럼 혼자 사는 거동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활동 보조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활동 지원 제도가 신청 자격에 장애 등급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장애 등급이 실제 장애인의 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단순한 신체 기능 중심으로만 평가해 당사자의 정서적 욕구와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의 문제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활동 보조 수가가 활동 보조인을 저임금, 불안정 고용으로 내몰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온몸이 넘어져서 끓기고 멍들고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면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활동 보조의 사각지대에서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제시대의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특별 전시회가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주요 역사 자료와 예술 작품을 함께 전시해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전 세계 주요 뉴스와 영상을 모은 작품과 피해자 모습을 담은 사진은 지금도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각종 사료와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 내용, 위안소 재현물과 설치 작품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거나 했던 적이 없어서 좀 되게 새로운 감회가 들었었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지난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미국 하원 통과를 이끌어낸 이용수 할머니의 활동을 비롯해 전 세계의 움직임을 담은 사진과 작품들은 인권운동으로 더 확산돼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진실된 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만큼 알아주시는 해도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고, 또 하나는 현재의 사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등 국내외 10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던 대구 외국어대학교에 오는 25일부터 폐쇄 명령 행정 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도 대구 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 행정 예고를 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를 하고 법인과 대학 관계자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쯤 대학 폐쇄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조치를 계획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모기잎도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는 처서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이 다시 온 듯 폭염 기세가 여전하고 농작물 생육에 도움되지 않는 이 늦은 비는 연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연꽃밭 사이로 연꽃이 하나 남은 분홍빛 봉오리를 틔웁니다. 제 계절이 가는 거라는지 매미 소리는 울음대어 공중을 가릅니다. 가을에 벌써 자리를 내준 곳도 있습니다. 문경 금천뚝길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총 구간 1.7km로 조성된 꽃길은 깊어진 하늘과 어우러져 가을을 재촉합니다. 꽃이 많이 피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사진도 되게 잘 나오고요. 가을이 벌써 빨리 온 것 같고, 네. 꽃길 보니까 마음도 힐링되고. 하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가을의 두 번째 절기인 처서를 맞았지만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늦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16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오늘 낮 기온은 의성 34.7도, 안동과 청송 34도 등 30도에서 35도로 찌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7, 8월 현재 누적 강수량은 566mm로 지난해보다 250mm, 강수 일수는 10일 정도 많습니다. 잦은 강우로 일조량 또한 크게 줄면서 농작물 병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 과수와 밭작물 생산량도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잦은 비로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농작물 병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은 벼, 이삭, 도열병을 비롯해 고추 탄저병, 사과, 갈반병 등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또 외래 해충으로 미국 선녀벌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과수에서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농약 검사가 강화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이번 주부터 추석 성수기인 다음 달 29일까지 소비가 많은 배추, 상추 등 엽채류와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반입 농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190종의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 경북의 SOC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대구시는 모두 6개의 SOC 사업에 국비 1,800여 원을 신청했지만 25%인 462억 원만 확정됐고 신규 사업 2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도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12개 사업 2조 2,300여 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액은 40% 선인 8,700여 원에 그쳤고 신규 사업 5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